네, 레고랜드 발로 지금 대표가 되고 있는 뭐 자금 시장의 경색 문제, 돈맥 경화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되는지 얘기 나눠봅니다. SK증권 최석원 지식서비스 부문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네. 오랜만입니다. 네. 말씀드린 내용이 좀 무겁네요. 저희가. 예, 네. 자본 시작 경색이네요. 네, 예, 근데 사실은 별로 예상을 못했던 것 쪽인 것 같은데 예상했나요? 얘기가 나오긴 했던 것 근데 같아요. 네. 너무 급격하게 네네. 온 거죠. PF발 얘기는 좀 어떤 나왔었는데. 일이 벌어진 건지 네. 한번 정리도 좀 해주시고 왜 여기까지 오게 된 건지. 예. 예, 방금 이제 뭐 레고랜드 말씀도 하시고 네. 또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 트러스 총리가 네. 정책을 내놨다가 뭐 시장에서 거센 반대를 받은 네. 거죠, 사실은. 네. 그러면서 또 나가기도 하시고 또 이외에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지금도 또 벌어지고 있고 네. 앞으로도 벌어질 거예요. 근데 네. 그 근본적인 근저에 깔려 있는 게 뭐냐를 생각을 해보면 그 다들 아마 조금 아까 예상하지 못했냐 예상했냐의 문제죠. 네. 그것처럼 우리가 정책금리 인상이나 시장금리의 상승이라는 게 이렇게 빠르게 진행될지 예상하지 못했었잖아요. 예, 속도는 정말.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분명히 이제 조금 그 너무 금리가 낮으니 올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뭐 한 2%대 정도면은 맞아요. 끝나지 않겠느냐. 또 뭐 극단적으로 가도 3%대면 끝나지 않겠느냐. 근데 지금은 뭐 4%, 5% 얘기하는 네. 상황이잖아요. 자, 이제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예상을 뛰어넘지 못한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리고 있는 거고 네. 그 얘기인즉슨 자금 시장은 그 금리를 기준으로 움직이는데 네. 저금리에 맞춰서 쭉 이 형성돼 있던 이 자금 시장 판이라는 게 네. 그렇게 빠른 금리 상승에 적응을 못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예를 들면 뭐 거기서는 물론 이제 그러면서 시장이라는 게 자금도 이동을 하고 또 뭐 그러다 보면은 또 주식이 싸지면은 주식으로 다시 돈이 들어오게 하고 네. 이게 이제 결국은 전체적인 흐름인데 이게 급격하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면 중간중간에 그 금융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이제 씨앗들이 뿌려집니다. 네.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들이 이제 말하자면 그 네. 레고랜드라든지 네. 아니면 그 뭐 트러스 총리 얘기라든지 네. 그런 것들이에요. 레고랜드 사태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가 부동산 개발을 할 때 시행업자라는 게 있고 시행업자는 사실 자본금이 많은 무슨 돈이 있는 데가 아니에요. 네. 그런 데들은 금융을 일으켜서 그걸로 사업을 진행한 다음에 네. 그 사업이 된 거를 분양을 해줍니다. 네. 그럼 이제 분양 대금을 받겠죠. 그 분양 대금 받은 걸로 본인이 금융을 일으켰을 때 말하자면 돈을 꾼다는 얘기일 텐데 그 꾼 돈을 갚는 거예요. 네. 근데 누가 시행업자를 보고 해주겠어요. 네. 그죠? 사업을 보거나 또는 그 시행업자에 대해서 누가 보증을 해주는 걸 보는데 이 보증을 그 강원도에서 해준 네. 거죠. 네. 근데 이제 이번에 뭐 시행업자는 돈이 없고 레고랜드는 충분히 돈을 못 주고 있는데 뭐 구조 자체가 사실은 처음부터 그 다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니었나 봐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직접 참여는 안 했지만 그런데 강원도는 못 주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죠. 이런 현상이 그런데 레고랜드뿐만 아니라 지금 곳곳에 부동산 그 부문에 나타나고 있어요. 말하자면 그 우리가 그냥 아파트 일반적으로 공사를 할 때도 시행업자라는 데가 있고 시행업자가 돈을 꾸죠. 그래서 건설사를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짓고 난 다음에 분양 대금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돈을 갚잖아요. 그건 이제 남는 돈이 본인들의 이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부동산 시장이 떨어지니까 분양이 안 되잖아요. 네. 그죠? 그리고 앞으로 분양이 될 거라고 생각도 안 들고. 네. 그런데 앞으로 분양이 다 될 거라고 생각하는 이건 이제 후분양제니까 네. 우리는 분양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분양이 안 돼요. 네. 네. 그러면 돈을 못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네. 않겠습니까? 네. 그럼 이제 그 돈을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 금융을 일으켜준, 돈을 빌려준 사람들은 또 어떤 일을 했냐면 그걸 자기 돈으로 다 사기도 했지만 금융기관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누군가의 돈을 빌려서 그 사업을 하는 거니까 네. 그 빌려서 사업을 했는데 이 원래 빌려준 사람조차도 이제 이 우리에 대해서 우리라고 표현하니까 좀 그렇고 이 그 부동산에다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한테 불신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럼 돈을 안 빌려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 이 현상이라고 보면 되고. 예, 레고랜드 관련돼서 네. 그냥 한 가지만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전체적으로 네. 그런
그런 문제가 있긴 했지만 네. 저는 다시 한번 의심이 궁금하고 다시 한번 짚고 싶은 게 자 누군가 강원도가 됐던 뭐 산업은행이 됐던 네. 뭐 증권사가 됐던 지급 보증을 했는데 네. 내가 돈이 없으니까 나 못 갚겠어. 네. 그럴 수는 있죠. 항상. 있죠. 그럼 디폴트 나는 거고 그러면 맞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강원도가 그랬으면 강원도 재산에 그 경매를 해서 그런 네. 일이 벌어지는 거죠. 디폴트가 네, 난 네. 거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보증했는데 지금 맘 바뀌어서 못 주겠어. 이게 자본주의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아유, 당연히 말이 안 되는 네. 얘기인 거죠. 예. 그러니까 원래는 지방자치단체도 예. 우리 과거에 미국에 보면 네. 지방자치단체가 부도가 나잖아요. 예. 부도가 나면 자구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정부로부터 돈을 꾸든 예, 예. 아니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을 누구한테 팔든. 팔아서 예. 돈을 마련하든. 예. 그러니까 그런 체제가 우리는 사실상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네. 이게 충격의 또 한 축이기도 하죠. 뭐냐면 절대로 지방자치단체는 돈을 안 갚지 않을 거야 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안 갚겠다고 나서니 설마 했는데. 네, 그러니 네. 그러면 세상에 누가 믿을 때가 있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그러니까 없는 법률적으로 거죠. 가능한 겁니까? 보증서가 있을 텐데. 법률적으로는 부도죠. 네. 부도란 얘기는 그러니까 지금 강원도가 부도를 내겠다고 선언을 한 건가요? 예, 근데 물론 부도를 냈어요. 네, 예, 예. 내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우리가 보통 부도를 내는 경우에 네. 바로 가가지고서 이 돈을 빌린 사람들을 자산을 정리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예, 예. 거기에는 채권단이라는 게 있고 예, 예. 그 채권단 돈을 꿔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네.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돈을 돌려받을 수에 대한 네. 논의를 시작하는 거죠. 예, 예. 근데 사실은 지금은 다 이제 논란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하니까 강원도에서 부랴부랴 그리고 정부에서 네. 부랴부랴 보증해주고 돈을 주겠다는 방식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예. 말 되는 겁니까? 원래는 준댔다가 안 되는 얘기죠. 예, 안 되는 얘기죠. 예, 안 되는 예, 얘기죠. 예. 그래서 사실은 그 사전 단계에서 예.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거를 충분히 채권단하고 상의를 하고 네. 그거를 정부하고도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네. 그러면은 지금 당장 이거를 부도를 시키지 않기 위한 예. 방법을 가져가는 게 예. 더 우리가 보기에는 맞는 방법인데 예. 그렇지 않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일면 또 생각을 해보면 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금리를 빨리 올릴 때 충격이 있다는 얘기는 저금리 시절에 금융기관을 비롯한 많은 데들이 엄청난 일들을 해왔다는 거거든요. 또 그렇죠. 그죠? 그 저금리를 바탕으로 예, 예. 그런 일들이 분명히 터지는데 터짐에도 불구하고 정책 당국 입장에서는 구실이 별로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 개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근데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시장 개입 속도나 범위가 빨라진 것 같다는 생각은 근데 들어요. 레고랜드가 어쨌든 이걸 던졌어요. 그러니까 네. 조금 천천히 갈 수 있는 거를 네. 진짜 급하게 하고 지금 말씀드린 그 네, 바람에 네. 정부도 빨리 나오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천히 갈 수 있었느냐의 문제. 저는 그런가요? 사실 참 어렵다고 예. 느껴왔던 예, 게 예. 사실은 이 자금리 시장 문제가 불거져서 문제가 된 게 부동산이 가장 크지만 네. 그 이외에도 있습니다. 아, 뭐가 있나요? 예, 대표적으로 뭐 아시다시피 한전채 문제가 있었어요. 네. 지금 사실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한 5% 중반 이 정도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가장 이 5% 중반 물가를 그나마 유지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전을 통해서 전기료 인상을 막고 있잖아요. 그렇죠. 전기료 인상을 안 하면 그게 어디로 가냐면 한전의 적자로 가는 거고 그렇죠. 한전이 적자를 보게 되면 그거는 채권 시장에 발행 물량의 증가로 나오는 네. 거예요. 한전이 뭐 다른 데서 돈을 네.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 얘기인즉슨 우리나라 전체 국민이 나눠서 가져야 될 물가 상승 압력을 사실은 한전이라는 데가 이 중심이 돼서 채권 시장에 나눠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게 더 옳은 선택인가는 사실 이건 굉장히 정책적인 그렇죠. 판단이에요. 예, 예. 그런데 사실 그게 이제 무슨 문제까지 우리는 한전이 적자가 나고 한전 채권이 발행돼서 한전 금리가 올라간다. 이런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라 채권 시장 전체라고 보는 이유는 한전은 트리플 A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장에는 민간 기업들이 엄청 많잖아요. 네. 네. 그런 데들은 다 한전보다도 더 신용 등급이 나쁜데. 나쁜데 네. 한전의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그거보다 더 높은 금리로 그러네요. 올라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 우리가 이 전기료 인상을 막고 있다고는 하나 이 경제라는 게 늘 그렇듯이 한쪽을 그렇게 해서 막으면 이게 누군가는 부담을 하게 네, 됐다. 이게 지금 터지고 있는 상황.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은행들의 이제 유동성 관련된 비율들을
조금 느슨하게 해줬었잖아요. 그게 뭐냐면 30일 이내에 만기가 돌아오는 자산에 대해서 그거 이상으로 고유동성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유동성 비율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모든 금융기관들이 다 그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돈을 내줘야 되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올해 연말이 되면 시한이 돼서 이제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거 언제 풀어준 거죠? 그게 2020년 3월일 거예요. 2020년 3월. 네. 20년 3월인데 지금 이게 한시적인 게 거의 이제 만기 돼 간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얘기인즉슨 이게 이제 사실은 그 채무 불이행할 것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 연장도 해줬잖아요. 네. 네, 만기 연장도 계속 네네. 해주던 상황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처음에는 뭐 6개월, 그 다음엔 1년 이러다가 연장 해가지고 지금까지 왔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유동성 이번에 비율뿐 아니라 그 맞습니다. 갚는 거 안 갚게 만기 연장해 준 거. 네, 그런데 그런데- 한꺼번에 다 터질 것이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서 은행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이 결국 뭐냐면 은행채 단기물을 발행해가지고 유동성을 조달하는 거예요. 네. 뭐 장기물이면 더 좋고 왜냐하면 돌아오는 부채의 만기는 늘려놓고 내가 갚아야 되는 그 자금은 확보를 해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유동성 비율을 좀 느긋하게 해줬으니까 단기로 네네. 빌려도 문제가 없었던 거죠 그동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대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네. 그거를 더 연장시켜주겠다 한 6개월 정도 이런 식으로 대책이 나오거든요. 예. 지금 이제 계속 그거를 계속 뭐 그냥. 예 레고랜드 발이라고는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제 느낌으로는 금리 인상 발 이 자금 시장에 또는 채권 시장의 충격이라는 게 결국은 시장 전체를 이렇게 휩쓸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대책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예를 들면 요번에 얼마 전에 대책도 나온 거 보면 어차피 대책이라는 게 딱 그 기본 목표는 뭐냐면 시장 기능이 확보돼야 되는 거예요. 네. 시장 기능이 확보된다는 얘기는 시장에서 옥석을 가려서 그래도 투자할 수 있는 데들은 투자하고 네. 투자 못할 때들은 뭐 가려지고 안 해야 네네네. 되잖아요, 사실은. 네. 그런 게 기능을 해야 되는데 기능을 안 하거든요. 기능을 안 한다는 얘기는 네. 투자를 해도 된다는데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풀어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은 일부는 좀 사주고 그 다음에 일부는 금융기관이 유동성을 확보하게 해주는 이런 방법일 겁니다. 그래서 다시 또 풀어준다. 예, 대책을 딱 보면 근데 유동성을 그냥 풀어줄 수는 없고 네. 보통 담보를 제공받으면서 네. 풀어주는 방식으로 지금 다 하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시장에 불만은 있을 겁니다. 뭐냐면 담보를 제공해서 풀어주는 방식 뭐 좋긴 좋죠. 그건 단기적인 유동성 부분이긴 한데 이걸로 과연 이게 옥석을 가릴 만큼의 충분한 유동성이 시장에 공급될 수 있겠느냐. 이에 대한 우려는 분명히 좀 그 남아 담보는 있습니다. 뭐 어떤 게 담보가 되죠? 이제 주로 금융기관에서 담보를 받는다, 대출을 해주면서 담보를 받는 담보대출의 적격 증권이라는 거는 보통 굉장히 우량한 증권들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다가 일부 요런 대책들을 항상 보면 지난번 뭐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고 또 코로나19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그 적격 담보 대상 채권이나 또는 증권을 늘려주는 거죠. 네. 예를 들면 뭐 회사채 중에서도 약간 등급이 떨어지는 것들도 내가 받아주겠다. 또 뭐 은행채도 받아주겠다. 저 아마 은행채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신 전문 업체 채권도 일부 받아줄 수 있다. 대신 등급이 좋은 거. 또 심지어는 뭐 더 상황이 나빠지게 되면 지금도 일부 나오긴 했지만 ABCP도 네. 예금을 담보로 한 네. ABCP가 있는데 네. 예금 담보 ABCP는 이걸 담보로 받아주겠다.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해서 담보를 받고 자금을 일시 지원해주는 이런 방식의 이제 대책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거죠 지금 사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장의 유동성이 부족한 건가요? 시장의 유동성이라는 건 네. 누구든지 다 내가 돈 현금으로 갖고 있겠다 그러면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돈의 절대적인 양이 부족하냐? 그거는 nobody knows. 네. 아무도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금융시장이라는 건 늘 금융기관을 오래 계셨으니까 본질이 뭐냐면 작은 자본금과 레버리지를 그렇죠. 이용한 그럼요. 거잖아요. 네. 그 레버리지가 중단되는 순간에 금융기관은 사실 돈 벌 일도 없는 거고 망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돈은 있다. 돈은 있는데 누구도 이 돈을 내가 쓰려고 하지 않는다. 네. 네, 딱 갖고 그게 있는 문제인 거죠. 거예요. 네. 네. 돈맥경화라는 거예요. 네, 네. 어디선가 막히는. 지금 뭐 너무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결국은 세 가지 정도인데 하나는 부동산, 네. 부동산이 있었고 그다음에 한전 문제 뭐 심각하죠. 네. 그 뭐 싸잖아요. 진짜 전기가 안 오르고 있고 그다음에 유동성 비율을 네. 건드려 놓은 게 있다. 아까 얘기해 주신 대로 이렇게 씨를 뿌려 놓은 거.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유동성 비율 그때 2020년 3월에 유동성 비율을 늘려주신 거 전에, 그보다 좀 전에 한번 그 증권사 뭐 이런 쪽에 순운전 자본 비율 네네. 이런 거 엄청 한번 풀어줬어요. 네네. 네. 그거 은행에 비해서 BIS에 비해서 엄청 풀어줬어요. 네. 결국 그런 것들이 다시가 돼서 돌아온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영국 문제도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비슷한 말씀을 드렸을 수도 있는데 보면 이게 과연 그럼 누구의 책임이고 무엇부터 시작된 거냐를 생각해 보면 네. 이게 또 과도한 저금리를 장기간 유지했던 정책 당국들의 책임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사실은. 네, 그럼요. 그러면 이제 정책 당국들은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그만큼 이 저금리 의존적이 됐던 경제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네. 또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따지고 보면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의 세계 경제라는 게 사실 70년대, 80년대 이후에 일시적인 반등들은 있었을지 몰라도 생산성이 계속 이렇게 조금씩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금리가 되고 저금리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 그거에 맞춘 다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영국만 해도 마찬가지예요. 영국에서 트러스 총리가 잘못했느냐 아니면 LDI 투자를 해서 본드 포워드 같은 걸 해가지고 엄청난 레버리지나 또는 파생 상품을 이용한 듀레이션을 확대해놓은 이런 그 것들이 과연 문제는 아니었냐. 그럼 거기는 제대로 잘한 거냐. 이런 거죠. 결국은 그렇죠. 이런 의존도가 이런 상황을 만들었고 또 그거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고 이런 과정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뭐 할 말은 다 있는 것 같아요. 누구나. 네, 할 말은 맞습니다. 있는데. 그렇죠. 아니 네, 뭐 네. 보험사 입장에서는 금리 계속 내려가는데 뭐 자기 부채는 뭐 30년, 50년, 100년이고 네. 뭐 금융기관에서 파는 거는 10년짜리밖에 안 파니까 내려가니까 죽게 생겼었고 뭐 시가 평가한다고 난리를 치니까 네, 네. 뭐 그래서 데리버티브 했는데 이제 와서 뭐 거꾸로 간다고 나만 갖고 뭐라 그러냐. 맞습니다. 거기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각자 좀, 입장이.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뭐 모르겠지만 네.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되는 게 맞는 건가요? 해법이라면 뭐 일단 좋은 쪽으로만 한번 생각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라서 해야 이번에 될까요? 정부가 이렇게 나서기 시작했다는 건 저는 뭐 나쁜 시그널은 네,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50조 원 플러스 알파 이 규모가 작을지 아니면 많은 것일지는 정말 아무도 모릅니다. 네네. 네. 왜냐하면 그 근간을 이루고 있는 채권 자금 시장의 자금의 유통량이라는 게 워낙 엄청나기 때문에 네. 이게 이른바 이제 그 어떤 마중물이 된다고 할까요? 네. 그거를 해서 사람들의 심리가 안정이 되면 네, 그 다음부터는 맞아요. 사실 이거 다 빼지 않아도 없어지죠. 돼요. 네. 그 예를 들면 그 2020년 3월이죠. 그때도 사실 다 채권 안정 펀드도 만들어 놓고 뭐 여러 가지 대책 만들었는데 그거 다 소진되기도 전에 다 다 안 썼어요. 안정됐어요. 예, 다 안정됐는데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의 상황의 차이는 하나 있다. 네. 그 상황의 차이는 그때 당시는 금리를 내려주면서 네네. 맞아요. 전반적으로 맞아요. 한국은행 또는 중앙은행이 나서서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시기였다면 지금은 못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제가 보기에 결국 궁극적으로 이게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중앙은행의 긴축 속도를 조절하는 쪽까지 가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아마 그렇게 되면은 또 물론 문제가 되는 부동산 시장이나 이런 거는 뭐 계속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적어도 우량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못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지속되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단지 한국은행 입장으로는 매우 지금 어려울 겁니다. 고민이 되겠어요. 왜냐하면 50조 플러스 알파를 푸는 거는 좀 지금 정책과는 약간 네. 반대되고. 그 50조 네. 플러스 알파를 주로 담보대출의 형태로 해준 것도 그것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는 한국은행이 자산을 사주고 한국은행이 대출에 직접 나서주는 거잖아요. 제가 드린 말씀은 네네. 그러니까 금리를 뭐 안 건드린다고 네. 하면. 근데 그런 식이 됐을 때 우리 영국이 물론 이제 그건 약간 색깔이 다르긴 합니다만 방만하게 유동성을 풀 때 시장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는지 알았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유동성을 풀어준다고 난리를 치는 사람들이 있고 한편에서는 유동성을 잰다고 난리를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그 양쪽 간격이 굉장히 제가 보기엔 좁아져 있어요. 내로우한 거죠. 그래서 정책 당국이 선택할 선택지들이 넓지가 않아요. 이렇게도 했다가 저렇게도 했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사이를 잘 타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내로워지고 잘 타고 가야 되냐
그래서 우리 정책 당국이 잘할 거냐 그러면 그거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강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해법으로는 역시 이제 우리 한국은행, 중앙은행에서 조금 그런 좋은 정책을 잘 찾아서 잘 가야 된다. 네, 일단 네, 어제도 그런 말씀 한번 하지 않았어요? 정부가 문제가 아니라 한국은행이 나서야 된다. 요즘 한국은행 얘기가 한국은행이 많이 나서야 나오죠. 된다. 네. 뭐 그런 분명히 얘기를 이런 하시는데. 부분들이 우리도 문제지만 미국도 문제가 될 거예요. 네. 예, 거기도 우리가 이 엄청난 뎃 펀드들이 있었고 네. 또 기업들의 신용 등급이 지금은 뭐 부채 상환 능력이 있어서 그렇지만 그게 이제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 네. 거기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오히려 경기 침체가 심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어떤 통화 정책의 변화보다 너무 금융 시스템이 불안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속도를 조절해야 되는 형태로 네. 나타날 가능성이 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뭐 우리 한국은행의 눈치를 그다음에 선처를 이제 바라고 있는 건데 네. 조금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뭐 하나마나한 얘기일 수도 있고 뭐 네. 지난 100년 동안 얘기해도 안 되는 것들 그런 얘기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뭐 어떤 부분을 좀 우리가 잘 바뀌어야 될까요? 이거 참 보면 네. 이 정책 당국이 계속 우리 보면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굉장히 장기간 저금리를 유지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자꾸 성장을 위해서 고용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해야만 한다는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다 사람들을 정책 의존적으로 만들어가고 맞아요.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 한 10년 전에 다 정부에서 고용 얘기만 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조금 정말 미안한 얘기긴 한데 우리의 그 경제 구조가 점점 이 생산성이 낮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이걸 높이는 거야 뭐 당연한 얘기인 거고 네. 그거에 좀 적응하도록 만드는 그래서 저성장과 조금은 평소 때도 뭐 돈 될 기회가 된다고 무조건 저금리 땡겨가지고 단기 조달, 장기 투자는 이런 것들을 하는 건 향후에 상당히 어려움이 닥치고 그건 너한테 진짜 독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어떤 뚜렷한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면은 지금도 그래서 망할 때는 망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올 수도 그런 있잖아요. 얘기 하면 되게 싫어하고 욕먹기 그냥 십상이죠. 그런데 그게 너무 안 돼 있었기 네. 때문에 지금은 맞아요. 이제 맞아요. 투 페일인 거죠, 예, 사실은. 네, 맞아요. 근데 그걸 조금씩이나마 바꿔가는 게 장기적인 대책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장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책임을 지게 하는 방식으로 어쨌든 가야 된다. 네, 워낙 그렇게 보는 그게 뭐라 그럴까요? 인기를 받을 수 없는 얘기라서 다들 못 하고 있다. 네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어떤 그 욕을 먹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법률적인 것도 한번 저는 정리됐으면 좋겠어요. 네네, 이번에 그래야 되겠죠. 네. 뭐 확실하게 그날 안 주면 강원도 부도니까 그 다음날 강원도 갖고 있는 그 뭐 리조트에다가 바로 경매 들어갈 수 있게 네, 그렇게 되는 법률적인 체제를 갖추고 한전도 사실은 그냥 한전이 돈이 없으면 정부가 돈을 준다. 그 항목 딱 하나 갖고 버티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것도 뭐 어떻게 준다고 그러니까 좀 명확하지가 않죠. 명확하면 좋겠어요. 명확하지가 않죠. 명확하지 않으니까 해석이 나오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뭐, 예. 다 서로 왜 입장인 그래요? 건데 그 정부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네. 예를 들어서 한전한테 내가 직접적으로 보증을 해주겠다 네. 이러는 순간 그게 국가 채무로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이거 보면 국가 채무의 전체적인 그렇네요. 양이 늘어나게 되는 그런 거예요. 부분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다 그렇네요. 서로의 입장이. 이해관계 때문에 네. 묶여 있는 그래도 상황이니까. 한전은 좀 그렇다 하더라도 저 지방자치단체 이거는 조금 다큐멘테이션 잘해야 될 것 같아요. 한전 문제도 네.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결국은 시장주의고 이게 그 채권 시장에서 모든 걸 감당하게 해서 그렇게 퍼져나가지 않고 네. 일정 부분은 전기료를 인상해가지고 가야죠. 그렇죠. 예. 지난번 정부 얘기는 제가 하고 싶지 네, 않지만 네. 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는 거의 안 올랐잖아요. 진짜 전기료. 내려줬죠. 그 계단 단계 바꿔가지고 여름에 덥다고 네, 내려줬죠. 그런 게 뭉쳐서 이제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네. 시장 상황이라는 건 언제나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욕을 먹더라도 할 얘기를 하는 그런 훌륭한 분들이 많으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 자금 시장의 이야기 상황부터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까지 깊이 있는 이야기 짧은 시간이나마 나눠봤고요. SK증권 최석원 지식서비스 부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